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공립유치원의 증설로 한때 추첨을 해야 입학이 가능했던 사립유치원들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대선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당 전북도당도 지역 관련 공약을 가다듬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년보다 길었던 꽃샘 추위에 봄꽃 소식도 일주일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공립유치원의 증설로 한때 추첨으로 입학을 했던 사립유치원들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올해 신입원생을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한 유치원까지 생겨났습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히 감소한 시기는 지난 2, 3년. 급기야 올해는 상당수 유치원이 정원의 60-70% 선을 모집하는 데 그쳤고 전주 시내에도 아예 신입 원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유치원까지 생겨났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예. 그거밖에 좀 못하고 있죠. 진짜 힘들죠, 그거 갖고서는. 예. 사립유치원들이 진단하는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 매년 3만 명을 넘던 신생아 수가 최근 15,000명대까지 떨어진 데다 공립유치원의 증설이 계속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내세우고 매월 3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공립과의 수업료 편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정부가 당초 약속하기는 작년까지 그것을 정부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누리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일단은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하지만 교육 당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에 비해 사립유치원생이 420여 명 감소했지만 공립 역시 200여 명 줄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구 감소일 뿐이고 유치원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공립과 사립의 공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의 방침만 정해져 있을 뿐 사실 교육 현장에는 지난 4년간 현실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보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바뀌는 과도기가 좀 있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정책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누리과정으로 통칭되는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공교육화가 공전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비상식적인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대선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당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문재인 캠프의 전북 인사들을 파견해 대선 공약을 반영시킬 예정이며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후보가 확정되면 전북 지역 11대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은 정운천 의원을 호남 선대 본부장 등 주요 직책에 임명해 전북 내 샤이 보수를 잡겠다는 방침이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전북도당도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남을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문 대표의 전남 공약이 전북 지역 전략산업인 농생명 산업과 중복된다며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종 공약에서 재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생명은 탄소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전북의 전략산업입니다. 네, 주말 동안 도내 곳곳은 꽃놀이에 나선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예년보다 길었던 꽃샘 추위에 봄꽃 소식도 일주일가량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활짝 핀 벚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봄이 되면 수백 미터 길이의 벚꽃 터널로 장관을 이루는 남원 요천변. 꽃샘 추위를 녹인 따뜻한 봄볕을 맞으며 가족과 연인들은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직 벚꽃이 만개하지 않았지만 겨우내 봄 소식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는 꽃망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뜹니다. 벚꽃이 이제 활짝 핀다 그래갖고 왔는데 아직 피진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걷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개나리와 목련 등 다른 봄꽃들은 이미 둑방길 곳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드러낸 채 나들이객을 맞이합니다.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어제보다 날씨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주말 동안 도내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3월 내내 지속된 꽃샘추위로 올해는 봄꽃들이 예년보다 늦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의 상징 벚꽃 소식도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었는데 이번 주부터 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해 다음 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식목일인 5일 도내 전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이번 주 내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기운을 보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내버스에 부착된 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된 불법 주정 차량에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10대에 설치한 이동식 CCTV를 통해 출퇴근 시간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정류장과 상습 불법 주차 구간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지난 석 달간 시범 운행을 통해 2만여 건을 단속해 계도장을 발송했지만 이달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규정을 담고 있었던 전주 풍남 학사의 입사 규정이 개정됩니다. 전주시는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명시된 입사 규정이 장애인 입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문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는 서울 유학생을 위한 전주 풍남 학사가 장애 학생을 위해 출입구와 승강기, 숙소를 갖추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춘천 소식입니다. 아직도 한 끼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음식값을 미리 내놓고 가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 누구나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미리 내 나눔 신청 운동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춘천 MBC 허주휘 기자입니다. 도심 속 자그마한 분식집. 가게 문에는 손님이 음식값을 내놨으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 누구나 먹고 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늘자 주민들이 이웃을 위해 음식값을 미리 내주는 미리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마을 주민센터가 이 나눔 운동을 제안한 뒤 주민들은 지정된 식당에 일부러 찾아와 작은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놓고 가고 물건 사러 거시험 또 망고 실러 가고 또 한 돈 많은 더 기부하고 가고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하고. 올 초 분식점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피자 가게까지 동참하면서 미리내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선뜻 기부하는 사람부터 배고픈 이웃의 음식값으로 써달라며 50만 원까지 내놓는 독지가도 생겼습니다. 마을 주민센터는 주민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기부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좀 공동체 회복에 조금 좀 기여하지 않는가. 힘들 때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적힌 명함처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하나둘 모아지면서 각박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호주입니다. 하림계열 농가에서 잇따라 AI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해당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에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4,400원 선에 머물던 닭고기 기업 하림의 주식 가격은 최근 대규모 실적 개선 소식에 5,4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로 살처분이 늘어나면서 닭고기 가격은 뛰는 반면 보상금 대부분을 사료 대금이나 병아리 대금으로 계열화 기업이 회수하는 데 따른 것으로 AI로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의 무인 항공 측량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새만금의 모습을 무인 항공을 통해 촬영하고 이것을 3차원으로 표현해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작년 7월에 연결도로가 개통된 고군산군도 주변을 촬영하고 측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묵은 화재 예방 표어가 새삼스러워졌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삶의 터전을 모두 집어삼키는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은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좁은 공간에 노후된 좌판 상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무질서하게 연결된 전기시설로 화재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점검이나 홍보 활동 등에 힘을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이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는 노력과 안전의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노후화된 전선은 교체해야 하며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방시설이 완벽하다 해도 소방차가 시장 내부로 접근하지 못하면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신속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진입로에는 상품이나 좌판을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간다면 손님들 또한 전통시장의 멋을 느끼고 정을 나누기 위해 언제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화재나 구급 등 안전사고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해 소방차에 양보 운전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양보는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MBC 논평이었습니다. 임실군이 농촌 활력 사업으로 차별화된 마을 만들기를 확대 추진합니다. 새봄을 맞아 정읍시에서는 자생차와 자생화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민선 6기 3년간 40억 원을 들여 53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실군은 마을 만들기가 농촌 활력은 물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 따라 올해도 20억 원을 투자해 마을 전문가 양성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만의 차별화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체험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가 새 봄을 맞아 자생차와 자생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7일부터 정읍천변에서 엿새간 이어지는 페스티벌에서는 희귀 자생식물 전시를 비롯해 자생차 시음 행사가 이어지고 농특산물 판매와 치유농업 체험관 등도 운영됩니다. 정읍 농특산물 홍보, 느린 우체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생화 관람과 자생차 한 잔으로 봄의 향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오는 6월 완공 계획으로 의료원 앞 내거리에 회전 교차로 설치에 착수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신호 대기에 따른 정체 시간 감소 등 원활한 도심 교통 흐름이 기대됩니다. 회전 교차로로 인한 교통 분산의 효과도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창군이 농촌 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창군에는 현재 36군데 민박이 있는데 농촌 체험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침구류 지원과 치유밥상 접목,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민박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합니다. 민박 가정들이 순창 고유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농번기 농민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 농번기에 토요일 오후에도 문을 여는 임대사업소 근무 시간 조정으로 농민들은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농기계 임대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분양에 나서는 신규 아파트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417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2세대에 비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면서 사업 시행자들이 착공을 취소하거나 늦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동부 산악권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연말 장수와 임실에 각각 100세대 안팎의 농어촌 임대주택을 착공한 데 이어 현재 지난해 110세대, 무주에 5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혁신도시 완공으로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해 그중 일부를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예원당에서 절기 청명을 주제로 춤 공연을 선보입니다. 익산 여성영화제가 모레부터 8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는 6일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정읍사 국악단은 오는 7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벚꽃맞이 특별 공연을 갖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을 스케치에 담아낸 엄수현 작가의 개인 전시회가 오진 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월팰리스 보석대축제가 모레부터 16일까지 익산 주월팰리스와 보석 테마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는 7일부터 12일까지 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자생차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제98주년 4.4 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내일 익산 남부시장 기념식장에서 있습니다. 익산 혁신교육특구 아카데미 첫 강좌가 오는 6일 섭리문화예술회관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주제로 운영됩니다. 전주시가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익산 18도 등 17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